장모님, 제가 조심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준서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봐도 되겠니?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를 위해서야. 나를 믿어봐. 뭐야. 말도 안 돼, 준서야.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 장모님,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오늘 하루 부탁드릴게요. 응. 너무, 나는 준서, 31살이다. 결혼 8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내 지은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툴고 고통스럽다. 아니, 정확히는 지은이 고통스러워한다. 내 타고난 신체 조건 때문에 매번 그녀는 견디기 힘들어했고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매일 자책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남자. 그것이 내 정체였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하려다 나는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장모님, 혜진과의 금기된 관계. 처음엔 아내를 위한 상담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사랑으로 변질되어 갔다. 49살의 혜진은 5년간 홀로 지내며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했고 나는 그 불꽃에 기꺼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달콤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들키고 말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두 여자 사이에서 무너져간 한 남자의 고백이다.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나는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 침실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조여들었고 샤워실 문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 혐오스러웠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통을 주는 남자. 그것이 바로 나였으니까.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지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어버린 표정, 불안으로 가득 찬 눈동자.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 내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지만 지은의 몸은 순간 더 굳어졌다. 그 반응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다. 한없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옷을 벗겼다. 하지만 내 몸이 드러나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는 것을 봤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두려움. 그것이 나를 짓눌렀다. 어떻게 저걸 감당하냐는 듯한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시작하면 지은은 눈을 꽉 감았다. 다가올 고통을 각오하는 그 표정이 나를 죽이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소용없었다. 지은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졌다. 그것은 쾌락의 소리가 아니었다. 고통의 소리였다. 견디고 있다는, 참고 있다는 신음이었다. 1시간이 넘게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 몸이 적응하기는커녕 거부 반응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몸이 경직되었고 가끔씩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마침내 모든 게 끝났을 때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정상이 아니었다.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였고 한 발 한 발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으니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찬물로 얼굴을 씻는 소리, 서랍을 여는 소리, 그리고 약을 삼키는 소리까지 모든 게 들렸다.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도 없는 아내. 그것이 내가 만든 현실이었다.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지은의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서 창백한 얼굴색과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애쓰는 그녀를 보면 가슴이 무너졌다. 회사 동료들이 신혼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나는 억지로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매일 밤마다 아내에게 고문을 가하는 남자. 그게 나였다. 인터넷을 뒤졌다. 수백 개의 글을 읽었고 수십 개의 사이트를 방문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병원에 가라는 조언들 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지은에게 그런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자신의 몸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병원에서 상담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지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았다. 저녁이면 지은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고 있었다. 밤이면 등을 돌리고 누워 각자의 고민에 잠겼다. 지은은 고통을, 나는 자책을 안고 잠들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 어머니 댁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나는 혼자 남아 또다시 해결책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간 되면 집에 좀 오라고. 지은이 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역시 지은이 장모님께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은 것이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장모님 댁을 찾아갔다. 현관문이 열리고 혜진 장모님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한 듯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신경 쓴 티가 났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둥거렸다. 장모님이 입을 열었고 내 예상대로 지은이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것도 할 말도 없었다. 그런데 장모님의 다음 말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여자의 몸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지은이가 덜 아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장모님이 손짓으로 막았다. 그리고 한 발 다가섰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녀의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49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장모님. 5년간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견뎌온 여자.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뭔가 다른 것을 읽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닌 호기심 같은 것이었다. 장모님의 손이 내 어깨에 올려졌다. 따뜻한 체온이 옷을 통해 전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5년간 남자 없이 지낸 장모님의 외로움이 그녀의 손길을 통해 전해져 왔다. 거부해야 했다. 일어나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장모님이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이한테는 비밀이라고. 우리 둘만 아는 거라고.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닿았을 때 마지막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장모님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대담했다. 거부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반대의 말이 나왔다. 지은을 위해서라는 핑계였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이었다. 안방으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아 있었다. 침대에 누운 장모님의 몸은 지은과 완전히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여유로웠고 무엇보다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5년간의 공백이 그녀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다. 옷을 벗기며 나는 죄책감과 흥분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작하자 장모님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받아들이며 깊은 쾌감을 표현했다. 지은의 고통스러운 신음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다. 그것은 진짜 즐거움의 소리였고 나를 원한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반응에 더욱 격렬해졌다. 1시간이 넘도록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지은과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장모님과는 할 수 있었다. 거침없이, 격렬하게, 완전하게. 장모님의 몸은 나를 완벽하게 받아들였고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만족을 느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지은도, 죄책감도, 도덕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쾌락만이 남았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다. 5년간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아내의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다. 금기 중에 금기를 범했다. 옆에 누운 장모님도 복잡한 표정이었다. 우리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옷을 주워 입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모님도 침묵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자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의 감각이 아직도 몸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침대에 누운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봤다. 내가 방금 그녀의 어머니와 무슨 짓을 한 건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죄책감과 쾌락의 잔상이 번갈아 나를 괴롭혔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장모님을 떠올리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지은과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지은과 관계를 가질 때도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지은과의 관계는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아니, 이제는 더 고통스러워졌다. 장모님과의 경험을 알게 된 후로 지은의 좁고 긴장된 몸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예전보다 더 짜증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점점 더 최악의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간 되면 오라고, 상담할 게 있다고. 손이 떨렸다. 상담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자 내 발걸음은 자동으로 장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기대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초인종을 누르는 내 손가락이 떨렸다. 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나타났다. 오늘은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원피스가 그녀의 몸매를 드러냈고 향수 냄새가 더 진했다. 거실에 앉았지만 차는 손도 대지 않았다. 서로를 의식하며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가 무거웠고 숨 쉴 때마다 그녀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장모님이 먼저 움직였다. 내게 가까워 옆에 앉았다. 지난번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고 숨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 둘 다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다. 지은을 위한 상담 따위는 핑계에 불과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장모님의 손이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욕망이 느껴졌다. 나도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죄책감도 약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 다시 넘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안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지난번보다 빨랐다. 서로의 옷을 벗기는 손길도 더 능숙했다. 일주일간 쌓인 욕망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고 곧바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조심스러움 따위는 없었다. 거침없이 탐욕스럽게 완전하게 서로를 탐했다. 장모님의 반응도 더 솔직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저없이 요구했고 나는 그것을 들어주었다. 1시간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다. 지은과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장모님과는 다 했다. 체위를 바꾸고 강도를 높이고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장모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더 원했다. 절정이 몇 번이나 찾아왔다. 장모님의 것도 내 것도. 우리는 쾌락의 파도에 휩쓸려 이성을 잃었다.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다. 땀에 젖은 몸, 흐트러진 머리, 만족스러운 표정. 지난번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죄책감보다 만족감이 훨씬 더 컸다. 장모님이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다.
일주일에 2번, 3번, 그리고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잠깐 빠져나가 만나기도 했다.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밤늦게까지 장모님 댁에 있기도 했다. 새벽에 몰래 나가 그녀를 만나고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기도 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뭔가 다른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감정이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었다. 장모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완전해졌다. 그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도 그녀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지은과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완벽한 조화였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1달 반이 지나자 나는 하루라도 장모님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중독이었다. 그녀의 몸에, 그녀의 향기에, 그녀의 존재 자체에 중독되어 있었다. 회사에서도 그녀 생각만 했고 지은과 함께 있을 때도 그녀가 떠올랐다. 어느 날 밤 장모님의 품에 안겨 나는 고백했다. 하루라도 그녀를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고. 이제는 핑계도 필요 없다고. 그냥 그녀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장모님도 똑같은 감정이었다. 5년간의 외로움이 끝났다고 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지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특히 지은이 내가 달라졌다며 기뻐할 때가 가장 괴로웠다. 남편이 더 다정해졌다고, 더 신경 써준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 얻은 만족감 때문이었다. 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성실한 남편, 밤에는 장모와 미래하는 배신자. 2개의 얼굴을 가진 괴물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장모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1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다. 만나자고 했고 나는 즉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거실로 나를 이끌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고 했다. 박 과장이라는 53살의 남자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불안함이었다. 아니, 질투심이었다. 장모님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 남자가 장모님에게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여자에게 감히 누가, 내 여자. 그 순간 깨달았다. 장모님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커졌다.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다. 장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진정하라고 했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다. 그 남자에게 장모님을 뺏길 수는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고백이 터져 나왔다. 장모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남자한테 뺏길 수 없다고, 지은을 위해서라는 핑계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고, 진심으로 장모님을 원한다고. 말이 끝나고 나서야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다.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것이 내 진심이었으니까.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다가와 나를 끌어안았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장모님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자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5년간의 공백을 채워준 것이 나라고. 이제는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질투심과 소유욕, 그리고 사랑이 뒤섞여 폭발했다.
서로를 확인하듯이, 서로의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듯이 끝없이 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며칠 후 장모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박 과장이 계속 연락한다는 것이었다. 거절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다. 꽃을 보내고 식사를 청하고 심지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한다고 했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고 마침 그날도 박 과장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왜 사위가 이 시간에 장모 집에 있는지,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그는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장모님이 혼자 계셔서 자주 들른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 박 과장은 더 집요해졌다. 장모님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불안함이 커졌다. 혹시 우리 관계를 눈치챈 건 아닐까? 혹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장모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오히려 위기감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놓았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만났다. 박 과장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 그가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다. 언젠가 들킬 것 같다는 예감이 나를 짓눌렀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대담해지기도 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위험을 무릅쓰게 되었다. 박 과장의 감시를 피해 새벽에 만나고 낮에는 외진 곳에서 만났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모님 댁을 찾았다. 저녁 7시쯤이었다. 지은에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장모님이 반겨주었다. 오늘따라 그녀가 더 아름다워 보였다. 몇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나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에게 빠져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오늘따라 헤어지기가 더 아쉬웠다. 장모님을 끌어안고 오래 안고 있었다. 그녀의 체온, 향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떨어지기가 싫었다. 입을 맞췄다. 부드럽게, 그리도 깊게. 서로의 혀가 얽히고 숨이 섞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그때였다.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박 과장이 서 있었다. 복도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장모님도 내 품에서 굳어버렸다. 우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 과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가 우리 앞에 섰다.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사위와 장모가 키스를 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명백히 연인처럼 포옹하고 입맞춤하고 있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다. 분노와 혐오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만 크게 울렸다. 그는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가며 뭔가를 중얼거렸다. 딸이 알아야 한다는 말이 들렸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은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장모님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갔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장모님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오열하는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들키고 만 것이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박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협박이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지은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다. 장모님은 울면서 내게 전화를 했다. 나는 즉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박 과장은
명백한 증거를 봤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장모님이 말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은을 지켜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장모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우리가 계속 만나면 박 과장은 분명히 지은에게 말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지은은 무너질 것이었다. 남편과 어머니의 배신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잔인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울고 안고 또 울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헤어져야 한다는 것. 지은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잠든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내를 배신한 나는 괴물이었다. 일주일 후 장모님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진짜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 박 과장의 위협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모님 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는 이렇게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나타났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거실로 들어갔다. 평소처럼 차를 내었지만 둘 다 마시지 않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만이 흘렀다.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장모님이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새 진심이 되어버렸다고. 이제는 나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처음에는 지은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장모님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좋았다. 목소리, 웃음소리, 향기, 손길, 모든 것.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랑이었다. 금기를 넘어선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대가는 이별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달라고 장모님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체온, 심장 소리, 숨소리,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평생 잊지 않고 싶었다. 안방으로 향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간절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옷을 벗기는 손길이 떨렸다. 평소처럼 능숙하지 않았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서로를 벗겼다. 마지막으로 보는 그녀의 몸을 눈에 담았다. 침대에 누웠다. 평소처럼 격렬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였다. 서로를 확인하듯이, 기억하듯이. 한 번 한 번의 움직임이 소중했다. 한 번 한 번의 키스가 의미 있었다.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쾌락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이었다. 나도 울면서 그녀를 안았다. 우리는 울면서 사랑을 나눴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누워 있었다. 말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다. 옷을 입으며 나는 계속 뒤돌아봤다. 장모님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놓아야 했다. 지은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장모님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도 행복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돌아보니 장모님이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 순간 무너졌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울었다.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차를 세웠다. 이렇게 아픈 이별은 처음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문을 열어주었다. 밝은 얼굴로 웃으며 반겨주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녀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억지로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이 저녁을 준비했다고 했다.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온 신경이 장모님에게 가 있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울고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지은과 관계를 가졌다. 오랜만이었다. 지은은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장모님을 떠올리고 있었다. 지은을 안으면서도 장모님이 생각났다. 나는 정말 최악이었다. 그날 이후 장모님과는 연락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약속이었다.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약속. 하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매일 밤 장모님을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향기가 꿈에 나타났다. 자다가 깨어 그녀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다행히 지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고통을 누구와 나눌 수 있겠는가. 한 달이 지났다. 박 과장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아마 우리가 관계를 정리한 것을 확인했거나 아니면 그냥 실망해서 손을 뗀 것 같았다. 어쨌든 위기는 넘긴 것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위기는 계속되었다. 장모님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지은은 내가 달라졌다며 좋아했다. 이전보다 더 다정해졌다고, 더 신경 써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었다. 장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지은에게 쏟는 것이었다. 비겁한 짓이었다. 2달이 지났다. 그리움은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장모님도 같은 마음일까? 그녀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 3달째 되던 날 지은이 제안했다.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를 안 찾아뵀으니 함께 가자고 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모님을 다시 본다는 것.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주말에 함께 장모님 댁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장모님이 나타났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이 정지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움, 사랑, 슬픔, 후회. 나도 같은 눈빛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웃었다. 지은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다. 장모님도 억지로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거실로 들어가 점심을 함께 먹었다. 대화를 나눴지만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장모님의 목소리, 표정, 손짓, 모든 것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가끔씩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지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와 남편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가식적인 대화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장모님과 악수를 나눴다. 그 짧은 접촉에서도 전율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지은이 말했다.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 자주 찾아뵈야 할 것 같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장모님을 자주 보는 것은 고문이었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오늘 본 장모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떨리는 손, 억지로 짓는 웃음. 모든 것이 내 가슴을 찔렀다. 넉 달이 지났다. 5달이 지났다. 6달이 지났다. 하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밤 장모님을 떠올렸고 매일 아침 그녀가 그리웠다. 지은과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내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배려하면서 그녀의 고통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장모님과의 경험 덕분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장모와의 불륜에서 배웠다는 것이. 회사 일도 잘 풀렸다.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다. 지은은 남편이 성공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공허했다. 모든 성공이 무의미했다. 장모님이 없으니까.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장모님을 마주쳤다. 장을 보고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다. 6개월 만에 보는 그녀였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다시 멈췄다. 말을 걸고 싶었다. 달려가서 안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었다. 그녀도 같은 표정이었다.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사랑한다고, 그립다고, 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은 없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탔다. 그리고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과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장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밤에 지은이 잠든 후 창밖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장모님도 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같은 그리움을 느끼고 있을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장모님의 번호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여러 번 반복했다. 누르고 싶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의 약속을 깨는 것이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면 장모님의 얼굴이 보였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사랑을 나눌 때의 얼굴. 모든 표정이 선명했다. 너무나 그리웠다. 7달째, 8달째가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계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장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명절이 되어 다시 장모님 댁을 찾았다. 지은의 가족들과 함께였다. 사람들이 많아서 장모님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다. 장모님도 마침 부엌에 있었다. 잠깐이지만 둘만 있는 시간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가 접시를 건네주었다. 손이 스쳤다. 순간 전기가 흘렀다.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느꼈다. 여전한 사랑, 변하지 않은 그리움. 하지만 곧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익숙한 가면이었다. 지난 몇 달간 완벽하게 연습한 가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이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 혹시 재혼을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볼까 하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모님이 다른 남자와 함께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장모님 행복이 중요하다고. 좋은 분을 만나시면 좋겠다고. 거짓말이었다. 진심은 정반대였다. 장모님은 내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9달이 지났다. 10달이 지났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갔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다. 장모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매일 깨달았다. 지은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다.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취해야 잠들 수 있었다. 깨어있으면 장모님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지은이 걱정했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술만이 유일한 도피처였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지은이 화를 냈다. 요즘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당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냥 스트레스라고 둘러댔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거짓말했다. 지은은 남편을 위로했다. 그 다정한 손길이 오히려 날 더 괴롭혔다. 나는 이 여자를 배신한 인간이었다. 1년이 되던 날 장모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1년 만에 연락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잘 지내냐고, 건강하냐고. 그뿐이었다. 손이 떨렸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1시간 넘게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마침내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낸다고, 장모님도 건강하시라고. 그 후로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았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달에 한 번. 안부만 묻는 짧은 문자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그녀가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어느 날 장모님이 물었다. 행복하냐고, 지은과 잘 지내냐고. 거짓말로 답했다. 행복하다고, 잘 지낸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불행했고 매일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장모님도 같은 거짓말을 했다. 잘 지낸다고,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녀도 나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1년 반이 지났다. 어느덧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었다. 작년 이맘때 장모님과 마지막 밤을 보냈었다. 그때가 생각났다. 울면서 사랑을 나누던 그 밤이. 회사 근처 벚꽃길을 걷다가 멈춰 섰다. 저 멀리 장모님이 보였다. 혼자 벚꽃을 보며 걷고 있었다. 1년 반 만에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다. 다가가고 싶었다. 뛰어가서 안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만 봤다. 장모님도 나를 발견했다. 멈춰 섰다. 우리는 벚꽃길 양끝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가운데서 우리 둘만 정지해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시간이 의미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사랑한다고. 장모님도 같은 말을 입모양으로 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계속 걸었다.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 모퉁이를 돌아 그녀가 보이지 않게 되자 주저앉았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 답이 없었다. 세상은 냉혹했다. 2년이 지났다. 지금 나는 지은과 함께 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다. 아이도 하나 생겼다. 지은은 행복해한다. 남편이 변했다고, 훨씬 성숙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장모님이 있다.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린다. 아이를 재우고 지은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그녀를 그리워한다.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다. 여전히 안부만 묻는 짧은 문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장모님도 혼자 지내고 있다. 박 과장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아마 나처럼 혼자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 명절 때마다 그녀를 본다. 지은의 어머니로서, 내 아이의 할머니로서. 우리는 완벽하게 연기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장모와 사위처럼.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가 있다. 그 순간만큼은 가면을 벗는다.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 사랑한다고, 그립다고, 미안하다고.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남자라고 말한다. 좋은 직장, 아름다운 아내, 귀여운 아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텅 빈 인간인지. 진짜 사랑을 알아버렸다.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진짜였다. 그 사랑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성공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다. 지은을 지키기 위해,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장모님을 포기했다. 후회하는가? 모르겠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영원히 비어 있을 것이다. 장모님이 채워주던 그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다. 지은도, 아이도, 그 누구도. 밤마다 창밖을 바라본다. 어딘가에서 장모님도 이 밤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다. 같은 그리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위안이 된다. 적어도 나 혼자 아프는 건 아니니까. 사랑은 끝났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 죽는 날까지 그럴 것이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금기를 넘은 사랑.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사랑.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자 내 인생 최대의 후회이자 가장 뜨거웠던 순간. 혜진, 장모님,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바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